김 사장, 그 계획 실행에 이것들 안 되겠어. 아들 건물 착공식 날 저는 사람들 뒤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전 재산을 모두 아들에게 넘기며 이제 편하게 사세요라고 말해주던 그 손길을 떠올리며 오늘만큼은 제 자리가 어딘가 마련되어 있을 거라 믿고 있었죠. 하지만 행사요원이 손짓한 곳은 단상도 의자도 아닌 공사장 펜스 뒤 작은 그림자였습니다. 어머니 자리는 따로 없습니다. 그 말은 바람보다 차갑게 들렸고 축포 소리 속에서 저는 조용히 뒤로 밀려났습니다. 금색 삽을 든 아들과 며느리는 모두의 박수 속에서 빛나고 있었고 저는 먼지 날리는 바람을 피해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그 순간 어둠 쪽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옛 동료였던 김 사장은 낡은 서류 한 장을 내밀었고 그 안에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준비된 계획 그리고 완공 후 제 자리가 이 집안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사라져가던 제 삶을 다시 붙잡아야 하는 시간이 왔다는 것을. 이후 펼쳐질 숨겨진 진실과 뒤늦은 용기까지 끝까지 들으시면 마음 깊은 곳이 조금은 울리고 조금은 환해질 겁니다. 지금 구독 눌러주시면 주인공이 더 힘차게 말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까지도 조용한 평안이 닿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착공식장 입구에서 안내요원이 명단을 확인한 뒤 저를 바라봤습니다. 손으로 행사장 외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습니다. 여기서 보면 되는 건가요? 단상 근처에는 금색 삽과 포토존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현장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촬영 동선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제 자리를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마련된 좌석들 사이 어디에도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며느리 서연이 복합문화센터 로고가 박힌 명찰을 가슴에 달고 주요 인사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건물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연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과 악수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행사요원 한 명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죄송한데 뒤쪽으로 이동해 주시겠어요? 왜요? 여기 있으면 안 되나요? 저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행사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어서요. 요원이 안전펜스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건물이 제 집을 팔아서 지어지는 건물인데 왜 저만 뒤로 밀려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공사장 반대편에는 아들 준호의 회사 협력업체 대표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박성우 실장이 그들과 일정을 조율하느라 바빴습니다. 다음 주까지 자재 납품 완료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박성우 실장은 제 쪽을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축포가 터지자 아들과 며느리가 중앙에서 금색 삽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삽을 뜨겠습니다. 사회자가 크게 외쳤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사진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안전펜스 너머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태프가 제 주변 사람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사진 촬영 구역에서 벗어나 주세요. 저는 한 걸음 더 뒤로 물러났습니다.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내 재산으로 짓는 건물인데 왜 저만 구경꾼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착공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스태프들이 일반인 출입 통제를 위해 참석자들을 빠르게 이동시켰습니다. 저도 밀리듯 행사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행사 테이블 위에 기념품 박스가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은 상자에서 텀블러 하나를 건네받았습니다. 이거 기념품이에요? 네, 드세요. 직원이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행사장 출구에서 박성우 실장이 협력업체 대표들과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야말로요. 좋은 건물 지어보겠습니다. 박성우 실장은 일정 조율표를 확인하느라 바빴습니다. 저를 알아보고도 인사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행사장 외곽에서 건물 조감도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조감도에는 임대상가, 주차장, 문화공간 등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한 공간은 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귀가 버스에서 착공식 안내 전단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주요 내빈 목록을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협력업체 대표, 지역 인사, 시공사 임직원. 그 어디에도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이 사업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반지하 원룸에 도착해서 서류 정리함을 열었습니다. 착공식 브로슈어를 넣고 증여 당시 작성했던 집문서 사본과 등기 확인서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명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던 집과 땅이 이제는 모두 아들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등기일과 아들의 법인 설립일자를 비교해 봤습니다. 비슷한 날짜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 이름으로 된 자료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들 앞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증여 당시 찍힌 인감증명서 발급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때는 분명 아들이 평생 편하게 살게 해드릴게요라고 약속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약속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원룸 책상 위에 텀블러를 올려두고 서류철을 새로 펴놓았습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문서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착공식에서 받은 충격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과 박성우 실장의 무관심한 태도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으로 지어지는 건물인데 정작 나는 구경꾼도 못 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바랐던 노후의 모습일까요? 다음 날 오전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확인해 보니 며느리 서연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공사 현장은 안전 문제로 방문을 자제해 주세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언제 공사장에 가겠다고 했나? 같은 시간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메시지가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마치 일반인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 아들 준호를 만나러 회사 근처로 갔습니다. 회사 건물 1층 카페에서 기다리며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준호 대표 만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외근 일정이 있으셔서요. 직원이 일정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바쁘실 것 같아요. 저는 실망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언제 시간이 날까요? 확실하지 않아서요. 연락드리겠습니다. 카페 밖 유리창 너머로 아들과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홍보업체 직원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뭔가 열심히 상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건물 운영 계획 초안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1층 상가 입점 계획, 공용 로비 구성안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활 공간이나 부양 관련 내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실버타운 안내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요양기관 소개 팸플릿이 왔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황당해하며 팸플릿을 뒤적였습니다. 며칠 더 지나자
장기요양 등급 신청 안내문까지 배달됐습니다. 연이어 오는 우편물들이 이상했습니다. 제가 신청한 적도 없는데 왜 이런 것들이 오는 걸까요? 복지센터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령자 주거 지원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제가 언제 신청했나요? 저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아드님께서 신청하셨던데요. 우리 아들이요? 가슴이 벌렁거렸습니다. 준호가 왜 제 모르게 이런 신청을 했을까요? 상담이 끝나고 직원이 남긴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고령자 주거 이전 지원 항목과 시설 입소 과정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제출 서류 목록에는 보호자 확인 서명란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보호자라니, 제가 언제부터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됐나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최근에 등기 변경 관련해서 온 서류 있나요?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리소 직원이 컴퓨터를 뒤적거렸습니다. 어르신 이름으로는 특별한 게 없네요. 그럼 우리 아들 이름으로는요? 아, 그쪽으로는 몇 가지 왔었어요.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며느리 서연의 온라인 쇼핑몰을 찾아봤습니다. SNS에 올라온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신규 매장 오픈 준비 중이라는 글과 함께 건물 조감도 같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댓글을 읽어보니 더욱 놀랐습니다. 드디어 오프라인 매장 여시는군요. 위치가 어디예요? 곧 공개됩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서연이 답글을 달고 있었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는데 이웃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미자 씨, 이거 봐요. 요양병원 할인 정보래요. 전단지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래도 미리미리 알아두면 좋잖아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단지를 자세히 보니 며느리 서연의 사촌이 근무하는 병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도 우연의 일치일까요? 집에 와서 받은 우편물들을 날짜별로 정리해 봤습니다. 실버타운 안내문, 요양기관 속에서 장기요양 신청 안내, 모두 비슷한 시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복지센터 상담 일정, 온라인몰 매장 준비, 며느리 사촌의 병원 정보까지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류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특정 시기 이후 제 동의 없이 진행된 일들이 최소 3곳 이상이었습니다. 복지센터 신청, 요양 관련 서류들, 그리고 병원 정보까지 증여 당시 서류와 현재 받은 문서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봤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내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착공식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원룸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미자 씨 맞죠? 저는 김철수입니다. 중년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남편분과 예전에 함께 일했던 김 사장이에요. 아, 김 사장님. 저는 반가워하며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김 사장이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공사장 주변에서 우연히 보게 됐어요. 어떻게 이 주소를 아셨어요? 동네 분들께 물어봐서 찾았습니다. 김 사장이 작은 원룸을 둘러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혼자 지내고 계셨군요. 네, 그냥 지내고 있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차를 끓였습니다. 차 한 잔 드세요. 김 사장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실 남편분이 예전에 맡겨둔 자료가 있어서요. 무슨 자료요? 아드님과 관련된 계약 기록들입니다. 봉투에서 법인 운영 규정 초안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이게 뭔가요?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건물 운영권이 준호 씨가 아니라 서연 씨 명의로 넘어간다는 내용이에요. 김 사장이 손가락으로 해당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며느리 명의로요? 저는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새로 만든 법인으로 모든 권리가 이관되는 거죠. 그럼 우리 준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목상 대표지만 실제 운영은 서연 씨가 하게 되는 겁니다. 김 사장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다른 서류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건 또 뭐예요? 고령 보호자 관리 편의성 확보라는 항목입니다. 김 사장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요양기관 협력안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미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호가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협력업체들과 만날 때 얘기했다고 들었어요. 김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증여받은 직후부터였다고 하더군요. 김 사장이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건 남편분과 제가 예전에 적어둔 약속 노트예요. 무슨 약속이요? 저는 노트를 받아 펼쳤습니다. 아드님이 장기적으로 부모님 거주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한 약속이에요. 노트에는 분명히 증여 시 부모 거주권 보장이라는 문장이 밑줄과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약속이 있었군요. 저는 기존 증여 계약서와 노트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봤습니다. 내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김 사장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변호사요? 네,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해요. 저는 명함을 받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우리 준호가 그런 계획을 세운 걸까요? 서류의 변경 시점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김 사장이 일자를 가리켜 보였습니다. 법인 설립일과 증여일을 비교해 보세요. 저는 서류를 뒤적이며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이상하네요. 거의 같은 시기네요. 김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리 준비했다는 뜻이죠. 그럼 처음부터 나를 속인 거네요.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김 사장이 떠난 후 혼자 남아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등기 이전 일자, 서류 발급 일자, 법인 설립 일자를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적으로 진행됐다는 증거였습니다. 법인 설립일이 제가 증여한 다음 주에 바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 사이 도장이 사용된 추가 문서들도 있었습니다. 그 날짜는 제가 병원 검진으로 외출했던 날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내가 없는 사이에 이런 일을.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더 컸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속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명함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김 사장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정말 법적인 조치까지 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걸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생을 믿고 살았던 아들이 나를 배신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이 보였습니다. 저는 가져온 서류들을 하나씩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증여계약서, 위임장, 등기 변경 자료까지 모두 꺼냈습니다. 이 모든 서류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변호사가 서류들을 차례대로 살펴보며 중요한 부분에 표시했습니다.
서류 발급일과 도장 사용일을 보겠습니다. 뭔가 이상한 점이 있나요? 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증여 당시 아드님이 하신 구두 약속이 문서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네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 분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변호사가 위임장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 이 위임장은 언제 작성하신 건가요? 위임장이요? 저는 그런 거 쓴 적 없는데요. 저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여기 어머니 이름으로 된 위임장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해당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필체를 분석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제가 쓴 게 아니에요. 분명해요. 저는 화가 나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동의 없이 이런 걸 만들었다는 말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효력정지 내용 증명을 보내야겠어요. 변보사가 메모를 하며 설명했습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을 만들어서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그때 김 사장이 노크하고 들어왔습니다. 남편분 자료에서 중요한 걸 더 찾았어요. 손에 낡은 노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김 사장이 노트를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약속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어요. 변호사가 노트를 펼쳐 읽어봤습니다. 이건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겠네요. 작성 시점과 필체, 메모 형식 모두 신뢰할 만합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원래 약속 내용을 증명할 수 있어요. 조금이나마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줬습니다. 먼저 은행과 주민센터에서 인감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어떤 걸 확인해야 하나요? 어머니가 직접 사용하지 않은 기록이 있는지 봐야 해요. 법무사무소를 나와서 김 사장과 함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요? 미자 씨, 이건 어머니 권리를 지키는 일이에요. 김 사장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인감 사용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고객님, 최근 3개월 사용 내역 출력해 드릴게요. 직원이 서류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확인해 보세요. 인감 발급일자를 하나씩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직접 사용하지 않은 날짜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날은 제가 병원에 있었는데 김 사장이 날짜를 표시하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위임 효력을 취소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요? 저는 반가워하며 물었습니다. 네,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주민센터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발급된 증명서들이 몇 개나 있었습니다. 도대체 언제 이런 걸 했다는 거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변호사에게 확인한 자료들을 모두 전달했습니다. 이제 해당 발급 내역으로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일주일, 길면 한 달 정도 예상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김 사장이 생필품을 가져왔습니다. 혼자 계시지 말고 연락하세요. 고마워요, 김 사장님. 정말 고마워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함께 해야죠. 김 사장이 다음 일정을 알려줬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거예요. 네, 알겠어요. 혼자 남아서 서류들을 날짜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 복지센터 상담 기록, 동의 없는 문서 발급 기록,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하네. 저는 정리된 서류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 조정 절차를 기다렸습니다.
김 사장의 도움으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내용 증명을 받은 아드님이 연락했어요. 준호가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조정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언제 만나기로 했나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입니다. 조정 당일 저는 김 사장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준호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앉아. 준호가 운영계획표와 생활비 지급표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께 새로 조정한 계획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들을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운영권 이관 조항과 생활비 지급 항목을 명확히 해야겠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새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제 거주권 보장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의료 결정 권한도 제가 직접 하기로 명시됐습니다. 이제 좀 안심이 되네요. 조정이 끝나고 준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야. 저는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믿기 어렵구나. 한 번 속은 마음이 그리 쉽게 풀리겠니? 준호가 할 말이 없는지 고개만 숙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공사 현장 맞은편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괜찮을까요? 어르신, 성실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손님들 대부분이 공사장 인부들이라 정겨운 분을 좋아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일이라 설렜습니다. 첫 출근 날 현장 인부들이 분식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은데요? 한 인부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저기 짓고 있는 건물 착공식에서 봤어요. 맞아요. 제가 그 건물 사업에 종잣돈을 댄 사람이에요.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어머, 그럼 어머니가 진짜 주인이시네요. 인부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일주일 후 김 사장이 찾아왔습니다. 미자 씨, 건물 1층 공실 중 하나를 보러 가볼까요? 정말요? 네, 임차인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건물 현장으로 가서 1층을 둘러봤습니다. 아직 공사 중이지만 구조는 잘 보였습니다. 여기서 작은 식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사장이 도면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남편분과 예전에 계획했던 작은 식당 기억나세요? 그럼요. 항상 꿈꿔왔던 일이죠.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김 사장이 임대료와 운영 비용을 계산해 줬습니다.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하지만 나이는 문제 없어요. 경험이 더 중요하죠. 지역 상인의 설명회에도 참석했습니다. 상권 흐름과 고객 동선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이 지역은 유동 인구가 꽤 많아요. 회장이 설명해 줬습니다. 특히 점심시간에는 인근 사무실 직장인들이 많이 와요. 그럼 메뉴도 그에 맞춰야겠네요. 저는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새로운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임대 수익의 일부를 생활비에 포함시키는 새 합의가 실제로 이행됐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걸 확인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구나. 분식집에서 일하면서 체력도 좋아졌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손님들과 이야기하니 기분도 밝아졌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우리 가게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사장님이 고마워했습니다. 준호 회사 직원 몇 명도 분식집에 와서 식사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일하고 계셨군요. 박성우 실장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네, 좋은 경험이에요. 건강하게 일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고마워요. 준호는 잘 지내나요? 네,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어색한 대화였지만 예전보다는 나았습니다. 저녁에 김 사장과 가게 운영 첫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메뉴 구성부터 가격 책정까지 차근차근 계획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정말 현실적으로 보이네요. 그럼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공사 현장에 작업등이 켜지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운영 예정 점포 구조를 다시 한번 확인하러 갔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새로 정리된 권리 상황을 바탕으로 진짜 제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갈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분식집에서 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갑자기 어지럼증이 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사장님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잠깐만. 머리가 핑핑 도는 것 같아요. 의자에 앉으려고 했는데 몸이 흔들렸습니다. 119에 신고할게요. 사장님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을 때 준호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누가 연락했니?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식집 사장님이 제 번호를 찾아서 전화했어요. 간호사가 혈압을 재며 말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높으시네요. 원래 좀 높은 편이에요. 의사가 검사 결과를 설명해 줬습니다. 심장과 뇌혈류 검사를 해야겠어요. 심각한 건가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이를 고려하면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입원해야 하나요? 저는 분식집 일이 걱정됐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입원 기간 동안 김 사장이 매일 문병을 왔습니다. 분식집 사장님이 안부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고마워요. 패 끼치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무슨 말씀을요? CT와 심장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네요.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며 말했습니다. 약만 꾸준히 드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퇴원 준비를 하는데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겠어요. 퇴원 다음 날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요양기관 신청 확인서가 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서류를 자세히 봤는데 제 이름으로 신청되어 있었습니다. 급하게 김 사장에게 전화했습니다. 김 사장님, 이상한 서류가 와 있어요. 어떤 서류요? 요양기관 입소 신청 확인서요. 또 그런 일이 일어났군요. 김 사장의 목소리가 심각해졌습니다. 제가 지금 갈게요. 네, 와주세요. 김 사장이 서류를 보더니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미자 씨, 이 서류 제출일이 언제인지 보세요. 지난주 목요일이네요. 그날이 어머니 입원 기간 중이에요. 맞아요. 그날은 제가 병원에 있었어요. 김 사장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누군가 대신 제출한 거예요. 또 준호가 한 거겠죠?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확인해 달라고 해야겠어요. 네, 그렇게 하세요. 화가 났지만 이번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번 겪어본 일이었거든요.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서류 제출 경위를 확인해 봤어요. 누가 냈나요? 아드님이 대리 제출하셨네요. 또 그런 식으로 했군요. 하지만 이번엔 위임 범위를 벗어난 내용이에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자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조정 합의서에 명시된 의료 관련 서류는 어머니 직접 서명 없으면 무효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서류도 무효인가요? 네, 효력 정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분식집에 사정 설명을 하러 갔습니다. 사장님, 며칠 더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 건강이 제일이에요. 법적인 문제도 좀 정리해야 해서요. 아, 그런 일이 또 있었군요. 사장님이 안쓰럽게 쳐다봤습니다. 괜찮아요. 이번엔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정말 대단하세요.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몸 상태가 어떠세요? 내 덕분에 이런저런 일이 많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요양기관 서류 말이야. 전화 너머로 준호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건강을 생각해서 내 동의도 없이? 죄송합니다. 조정에서 합의한 내용 기억하지? 네. 의료 관련 서류는 내가 직접 해야 한다고 했잖아. 변호사 사무실에서 효력 정지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더 강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겠어요. 네, 그렇게 하세요. 아드님에게도 경고장을 보내겠어요. 김 사장이 병원 진료 기록을 챙겨왔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의 기록이에요. 고마워요. 문서 제출일과 대조하면 명확한 증거가 되겠네요.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 확실히 결심했습니다. 제 건강과 생활을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겠다고요. 이제 정말 독립해야 해요. 미자 씨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며칠 후 요양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청 철회 처리됐다고 하네요. 다행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허탈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김 사장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일 거예요. 그러길 바라요. 준호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끌려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엔 더 강하게 대응해야겠어요.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변호사로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요양기관 서류 제출 과정을 조사했어요. 어떻게 나왔나요? 실제 제출자가 아드님이 맞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저는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위임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내용이에요. 어떤 부분이요? 의료진 상담 내용과 입소 일정까지 임의로 작성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명백한 권한 남용이네요. 네, 법적 효력을 완전히 정지시킬 수 있어요. 김 사장이 필체 감정을 제안했습니다. 미자 씨가 직접 쓴 글씨와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변호사도 동의했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 보겠어요. 일주일 후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필체가 아닌 게 확실합니다. 누구 글씨인지도 알 수 있나요? 추정으로는 아드님 글씨와 유사점이 많아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습니다. 이걸로 준호를 제대로 혼낼 수 있겠네요.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변호사가 두 번째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엔 어머니 입장에서 강하게 나가겠어요. 고마워요. 절차적 오류에 대해 명확하게 지적할 예정입니다. 조정 당일 준호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앉아. 변호사가 필체 감정 결과를 꺼냈습니다. 이 서류를 보시죠. 준호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이건 어머니 글씨가 아니라는 전문기관 판정이에요. 죄송합니다. 준호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어머니 입원 기간 중에 임의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한 거죠? 변호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명백한 위조예요. 저는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는 정말 내가 요양원에 들어가길 바라는 거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어머니 혼자 지내시기 힘들 것 같아서. 그건 네가 판단할 일이 아니야. 죄송합니다. 준호가 계속 사과만 했습니다.
변호사가 새로운 합의서 초안을 내밀었습니다. 의료, 요양, 금융 관련 모든 서류는 어머니 직접 서명 없으면 무효라고 명시했어요. 이 조항에 동의하시겠어요? 준호가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어야 해요. 변호사가 못을 박았습니다. 네, 다시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제출된 모든 관련 서류를 철회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준호가 즉석에서 철회 신청서에 서명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처리하겠어요. 조정이 끝나고 준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내 입으로 죄송하다는 말 몇 번 들었는지 알아?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네, 그렇게 하겠어요.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준호가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김 사장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좀 안심이 되시겠어요? 그럼요. 법적으로 보호받게 됐잖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시작해야죠. 김 사장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식집에 복귀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어머니, 몸 상태는 괜찮으세요? 네, 이제 완전히 좋아졌어요. 다행이에요. 내일부터 다시 출근하고 싶어요. 정말요? 좋습니다. 사장님이 기뻐했습니다. 어머니 없으니까 손님들이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의사가 권한 재활운동도 시작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실버 요가를 배웠습니다. 어머니, 몸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강사가 칭찬해줬습니다. 네, 요즘 기분이 좋거든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함께 운동하는 어르신들과도 친해졌습니다. 미자 씨는 정말 씩씩해 보여요. 식단도 신경 써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식집에서 배운 영양 균형을 집에서도 적용했습니다. 혈압약도 꾸준히 먹고 있어요. 건강검진 결과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준호 회사 직원이 분식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요즘 많이 조용해지셨어요. 그래요? 네, 뭔가 반성하는 것 같더라고요. 늦었지만 다행이네요. 어머니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라요. 더 이상 말로만 하는 사과는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녁에 김 사장과 가게 오픈 일정을 구체적으로 잡았습니다. 건물 준공이 2달 후예요. 그럼 그때 맞춰서 준비해야겠네요. 네, 메뉴 준비부터 시작하죠. 새 합의서 덕분에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제 의사와 상관없이 누군가 제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미자 씨가 원하는 대로 사세요. 법적 보호막이 생긴 지금 진짜 제 가게를 차릴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드디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거구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2달 후 건물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김미자 님이라고 적힌 배지도 미리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 이름이 보이네요. 가족석에 앉아서 준공식을 지켜봤습니다. 준호가 인사말을 하는 모습이 예전보다 진중해 보였습니다. 이 건물이 완성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초기 자금을 지원해 주신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준호가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옆자리 분이 인사해 주셨습니다. 식이 끝나고 준호가 저에게 왔습니다. 어머니, 1층 상가를 구경해 보실래요? 그래.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넓은 유리창이 있는 코너 자리였습니다.
여기가 어머니께서 예약하신 공간이에요. 정말 좋네요. 입구도 넓고 접근성도 좋아요. 준호가 설계도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주방과 홀 구성도 어머니 의견대로 했어요. 고마워. 언제 오픈하실 예정이세요? 다음 달 중순쯤 생각하고 있어. 준비 기간이 충분하시겠네요. 준호의 말투가 예전보다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자. 네, 어머니. 내 인생은 네가 살고 내 인생은 내가 살 거야. 알겠습니다. 김 사장이 메뉴판과 가격표를 가져왔습니다. 미자 씨, 최종 검토해 보세요. 네, 고마워요. 김밥, 떡볶이, 순대, 어묵탕까지 기본 메뉴였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책정하셨어요? 주변 상권보다 조금 저렴하게 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맛으로 승부하자고요. 직원 채용 공고도 붙였습니다. 어르신과 함께 일할 분을 찾습니다. 나이나 경력 상관없이 성실한 분이면 됩니다. 첫날부터 문의 전화가 여러 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자리 문의드리려고요. 몇 살이세요? 55세인데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면접을 보러 온 분은 이전에 식당 일 경험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 가게에서 일하고 싶으세요? 어르신들끼리 서로 도우며 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좋습니다. 함께 해보죠.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러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상호명이 미자네 분식이네요. 네, 제 이름을 넣었어요. 좋은 상호예요. 등록증을 받아들고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유리문에 정성스럽게 붙였습니다. 드디어 제 가게가 생겼네요. 김 사장이 함께 기뻐해 줬습니다. 첫날 셔터를 올리는 순간이 왔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긴장되세요? 새로 함께 일하게 된 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네, 많이요. 저도 그래요. 함께 힘내봐요. 서로 격려하며 셔터를 올렸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픈 축하드려요. 건물 공사에 참여했던 인부였습니다. 고마워요. 뭘 드릴까요? 김밥하고 떡볶이 주세요. 네, 금방 나와요. 정숙 씨와 함께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맛있어 보이네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이 몰려왔습니다. 인근 사무실 직장인들과 동네 주민들이 와줬습니다. 사장님, 떡볶이가 정말 맛있어요. 고마워요. 또 와주세요. 하루 매출을 정리하며 정숙 씨와 이야기했습니다. 첫날 치고는 정말 잘 됐어요.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내일은 더 열심히 해봐요. 저녁에 준호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어머니, 첫날 어떠셨어요? 바빴지만 즐거웠어. 다행이에요. 떡볶이 포장 좀 해주세요. 너도 먹어볼래? 네, 어머니가 만드신 거 먹어보고 싶어요. 포장해주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들르겠어요. 그래, 손님으로 와. 네, 알겠어요. 준호가 웃으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가게가 제법 안정됐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생겼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어김없이 왔어요. 고마워요. 늘 그 자리에 앉으세요. 정숙 씨와도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미자 씨, 일하는 게 이렇게 즐거워도 되나요? 당연하죠. 우리 일인데요. 정말 좋은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김 사장이 수익 정산을 도와줬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잘 되고 있어요. 정말요? 네, 이 정도면 충분히 생활비는 나와요. 더 이상 누구한테 손 벌릴 필요가 없겠네요. 그럼요. 완전히 독립하신 거예요.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가게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은 어떤 손님들이 올까,
무슨 이야기를 들을까? 사는 게 이렇게 기다려지는구나. 매일이 새롭고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드는 것. 하루 일을 마치고 정숙 씨와 내일 계획을 세우는 것. 모든 게 제 선택이고 제 결정이었습니다. 저녁에 가게 정리를 마치고 셔터를 내렸습니다. 미잔에 분식이라고 적힌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가게가 정말 있구나. 68살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시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여보, 우리 미자가 이렇게 훌륭하게 해내네.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준호와의 관계도 편안해졌습니다. 서로를 간섭하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가족으로서의 정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어른의 관계구나. 늦었지만 깨달은 소중한 진리였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할 생각에 가슴이 설렙니다. 제가 직접 만든 음식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 대가로 정당한 수입을 얻는 삶.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가는 진짜 독립된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뒤틀릴 때는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작은 말 한마디와 태도 하나가 시작이 되곤 합니다. 그날 착공식에서 뒤로 밀려나던 어머니의 마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 마음을 다시 일으킨 것도 결국 작은 용기 하나였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았던 삶에서 벗어나 자신의 자리를 다시 만들기까지는 많은 망설임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작은 점포에 불을 켜는 그 순간 그녀는 비로소 누군가의 부모가 아닌 나 자신으로서 하루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주는 상처는 깊지만 때로는 그 상처가 새로운 삶을 선택하게 하는 조용한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와 생각의 흔적 하나라도 남겼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감사합니다.